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 첫 아이를 임신했던 서연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이가 태어난 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입덧 때문에 힘들어하던 제게 시어머니가 했던 한마디, 입덧할 때 토하는 걸 즐겨봐. 임신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그 말에서 시작된 10달짜리 지옥 이야기입니다. 임신 9주차, 딱 입덧이 가장 심해진 시기였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확인하는 게 시계가 아니라 화장실 위치였어요. 머리만 조금만 들면 속이 울렁거리고 칫솔에 치약만 묻혀도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죠. 그날도 저는 새벽부터 변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속이라고 내놓을 것도 없는데 위가 뒤틀리는 느낌이었어요. 물 한 모금 마셔도 그대로 올라왔고 빈 속에 올라오는 건 쓴물과 눈물뿐이었습니다. 그때 남편 준호가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여보, 괜찮아? 어제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 괜찮아. 좀만 참으면 된대. 제일 싫은 말이 그거야. 좀만 참으라는 말. 그냥 네가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 남편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주방과 화장실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죽이라도 끓여줄까? 과일이라도 먹을래? 물은 괜찮냐? 계속요. 여보, 오늘은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마. 청소고 빨래고 다 내버려둬. 그냥 누워있어. 그럼 집은 어떡해? 집이 뭐가 중요해? 우리 애기 엄마가 중요하지. 그 말이 참 고맙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나가고 나면 그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오늘 서연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혹시 시간 되면 집에 좀 들러주세요. 나 회사 가야 해서 혼자 두기가 걱정돼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하고 부드러웠어요. 그래, 아들, 임신했으면 도와줘야지. 엄마가 가볼게. 1시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코트에 잔잔한 미소.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얼굴이 반쪽이 됐네. 저는 힘없이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니. 괜찮아? 아침에 토했다며? 네, 조금요. 안쓰러워라. 내가 올, 내가 올 게 아니라 준호를 혼내야겠네.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혼자 두고 나갔어? 남편이 코트를 입고 나오면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정말 감사해요. 제가 계속 옆에 있고 싶은데. 그래, 그래. 너는 어서 출근해. 엄마가 잘 보고 있을게.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서연아, 힘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 알겠지? 그 말에 저는 조금 안심했어요. 그래, 어머니가 계시면 덜 불안하겠지. 남편이 현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여보, 힘들면 바로 전화해. 알겠지? 응, 다녀와. 문이 닫혔습니다. 찰컥. 그 문 닫히는 소리가 그렇게 무서울 줄은 그땐 몰랐어요. 문이 완전히 닫히자마자 시어머니의 손이 제 손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아까까지의 따뜻한 미소는 사라지고 입꼬리가 비뚤어졌어요. 하... 시어머니가 깊게 한숨을 쉬더니 제 위아래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입덧 좀 한다고 아주 쇼를 하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네? 아침부터 남편 붙잡고 토하고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불쌍하다고 말하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어머니, 제가 요즘 잘 못 먹어서.
못 먹어서 그런 거지 멀쩡하게 먹으면서 입덧 타령하는 애들보단 낫네. 그러더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입덧할 땐 토하는 걸 즐겨봐. 임신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집안일도 다 내려놓고 누워있으려고만 해. 그 말이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까 남편 앞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쉬라던 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 그냥 오늘은 조금만 쉬었다가 쉬어? 쉬는 건 누가 못해? 나도 젊었을 땐 임신 2번 했다. 토할 거 다 토하고 일할 거 다 했어. 너처럼 예민한 척 안 하고. 시어머니의 눈빛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보는 것 같았어요. 쓸모 있냐 없냐만 따지는 시선. 그날 저는 처음 느꼈어요. 이 집에서의 임신은 축복이 아니라 평가의 대상이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전 이게 진짜 지옥의 입구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집에 오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임신한 며느리를 챙기러 오는 좋은 시어머니였죠. 적어도 남편과 주변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엄마가 미역국 끓여줄게. 오늘은 영양식 해줄게. 임산부는 잘 먹어야 돼. 남편은 감사해 했어요. 엄마 진짜 고마워요. 서연이가 혼자 있으면 걱정됐는데.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우리 손주 엄마인데 내가 챙겨야지. 하지만 문 닫히는 순간 역할극은 끝났습니다. 일어나. 네? 누워있는 꼴 보니까 속이 뒤집어지네. 침대 정리부터 해. 어제도 했는데요. 어제 한 게 이 모양이야? 입을 주름 좀 봐라. 네가 이 집에서 와서 한 게 뭐가 있는데? 저는 그 말이 무서워서 토하고 나와도 억지로 양치하고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몸은 비틀거리고 눈앞이 캄캄했지만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조금 더 버티자라는 생각으로 움직였어요. 근데 이상한 건요. 남편이 집으로 돌아올 시간만 되면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어요. 서연아, 이따 준호 올 때 힘든 표정 좀 숨겨. 네? 괜히 애 걱정시켜서 뭐해. 남자는 바깥일만 하기에도 벅차. 또 어떤 날은 이랬어요. 남편 오기 전엔 좀 누워있어. 너무 멀쩡해 보이면 안 돼. 네? 내가 네가 얼마나 힘든지 말해줘야 하니까 내가 하루 종일 옆에서 챙겼다 그렇게 말해야지. 저는 그 말이 이상했어요. 진짜 날 위해서일까? 아니면 남편한테 생색을 내기 위해서일까? 하지만 뱃속 아이 생각에 굳이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넘기느라 정신이 없었죠.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면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준호 왔네. 엄마, 오늘도 오셨어요? 그럼 우리 서연이 혼자 두면 안 되지. 하루 종일 토하면서 힘들어하더라. 정말요? 여보 많이 힘들었어?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볼 때마다 저는 그 앞에서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머니 때문에 더 힘들었어. 근데 그 말을 못했어요. 제 눈에는 남편이 아직 엄마의 아들이었거든요. 제가 한 말을 믿어줄지 아니면 제가 예민하다고 생각할지 확신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 앞에서 일부러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아까 토하면서 울더라. 내가 옆에서 손잡고 있었어. 남편은 그 말에 눈까지 빨개졌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무슨 소리야. 가족끼리 당연한 거지.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천사라고 믿겠지, 저 사람을? 하지만 문 하나만 닫히면 그 천사는 다시 악마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점점 제가 미쳐가는 건지 상대가 나쁜 건지 구분을 못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입덧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임신 예배는 12주쯤 지나면 호전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지만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속이 심하게 울렁거렸는데 시어머니가 비닐봉지를 들고 집에 들이닥쳤어요. 서연아, 오늘은 엄마가 특별히 맛있는 거 해줄게. 아, 어머니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 뭐라는 거니? 내가 안 오면 너 혼자 뭐라도 해먹고 살아? 이렇게 헬쓱해진 걸 보니까 영 아니다, 영. 봉투 안에는 고등어, 마늘, 대파, 고춧가루, 청양고추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보는 순간 속이 먼저 뒤집어졌어요. 입덧이 시작되고 난 후로 생선 냄새만 맡아도 화장실로 뛰어갔거든요. 어머니, 제가 요즘 생선 냄새를 잘 못 맡아서. 그래서 익혀서 먹는 거야. 날로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라 냄새만 맡아도. 아이고, 진짜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창문을 꽉 닫아버렸어요. 추운데 뭐하러 열어? 그리고 부엌에서 고등어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기름 튀는 소리와 함께 비린 냄새가 거실까지 밀려왔어요. 순간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저 화장실 좀. 또? 또 토해? 그럴 거면 아침부터 뭘 먹질 말던가. 저는 대답할 힘도 없이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변기를 붙잡고 더 이상 쏟아낼 것도 없는데 울렁거리고 또 울렁거렸습니다. 그 뒤에서 들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 뭘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토해? 아주 취미가 됐네, 취미가. 그 말에 쓴물이 아니라 눈물이 먼저 나왔어요. 토하면서 우는 사람이 세상이 얼마나 될까요? 그날 저는 제가 정말 쓰레기 취급받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화장실에서 겨우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식탁에 고등어를 한 접시 잔뜩 올려놓고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먹어봐. 어머니, 저 진짜 기껏 장바다가 했구만. 어서 한 입이라도 먹어, 아기 생각해서. 저는 손이 떨리는 걸 숨기고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점 겨우 입에 넣자마자 입안이 비린내로 가득 찼어요. 몇 번 씹지도 못하고 다시 화장실로 뛰어가야 했죠. 그 뒤에서 날아오는 말. 아이고, 아주 토하는 제주 하나는 세계 1등이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오늘 고등어를 구워줬는데 서연이가 입덧 때문에 한 입도 못 먹더라. 얼마나 안쓰러운지 몰라. 정말요? 여보 괜찮았어? 그냥 냄새가 좀 힘들어서. 그래도 엄마가 너 위해서 한 건데 조금이라도 먹지 그랬어. 괜찮아, 아들. 엄마는 이해해. 우리 며느리 힘든 걸 어떡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손이 그렇게 소름 끼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의 입덧 활용법은 점점 더 과감해졌습니다. 월요일에는 청국장을 끓였고 화요일에는 갈치조림, 수요일에는 청양고추 잔뜩 넣은 김치찌개, 목요일에는 낙지볶음, 금요일에는 마늘을 산처럼 볶아댔어요. 공통점은 하나, 제가 냄새만 맡아도 토할 수밖에 없는 음식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화장실과 거실을 오갔고 변기는 제 얼굴보다 더 많이 보는 존재가 되었어요. 또 토해? 네가 토하면 애도 힘들어. 임신하면 원래 힘든 거야. 근데 넌 그걸 핑계로 쓰고 있어. 시어머니의 그 말들이 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내가 정말 핑계를 대고 있는 걸까? 내가 약한 걸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거울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볼살이 쏙 빠지고 광대뼈가 도드라져 있었어요. 임신, 임신부가 살이 찌기는커녕 거꾸로 빠지고 있었던 거죠. 임신 전 52kg였던 몸무게가 47kg까지 내려가 있었어요. 팔다리는 마르고 입술은 색이었고 눈밑은 거뭇해져 있었어요. 이러다 진짜 애까지 잃는 거 아닐까? 그 생각에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남편에게 쉽게 털어놓지 못했어요. 이 집에서 문제의 시작이 내가 되기 싫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입덧 때문에. 입덧이 이렇게까지 심한 게 맞아? 회사 동기들 얘기 들어보면 힘들어도 조금씩 먹는다는데 넌 아예 못 먹잖아. 사람마다 다른 거겠지. 엄마가 해주는 것도 못 먹어? 음. 남편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한쪽에는 하루 종일 며느리를 챙겼다고 말하는 시어머니, 또 한쪽에는 점점 말라가면서 말수가 줄어든 아내.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아, 응? 엄마가 너한테 뭐라고 하셔? 그 질문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갑자기 그건 왜 물어? 네가 엄마 앞에서는 더 말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엄마 오고 난 후에 네 표정이 항상 안 좋고 말하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나한테 토하는 걸 즐기래. 임신이 무슨 대단한 일이냐고 해. 입덧을 일부러 더 심하게 만들어. 근데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게 걷잡을 수 없이 틀어질 것 같아. 남편이 어머니와 싸우고 양가가 뒤집히고 결국 그 책임이 전부 내 탓이 되는 그림이 훤히 보였죠.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아니야, 그냥 내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 그렇게 또 한 번 진실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무리 숨기려 해도 드러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날 밤 배가 심하게 뭉치기 시작했어요. 쥐어 짜는 것처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어요. 준호야, 왜? 또 토해? 아니, 배가 너무 딱딱해. 숨이 잘 안 쉬어져. 남편이 놀라서 일어났어요. 병원 가야겠다. 잠깐만, 엄마한테 먼저 전화해 볼게.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마. 그래도 혹시나 해서 엄마가 이런 거 잘하니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못한 척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은 온통 통증뿐이라 말릴 힘도 없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왜, 준호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엄마, 서연이가 배가 너무 아프대요.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그때였습니다. 남편 손가락이 통화 화면 어딘가를 스치더니 화면에 작은 스피커 표시가 켜졌어요. 띵, 스피커폰. 그리고 곧장 스피커에서 쏟아져 나오는 엄마의 목소리. 에휴, 또 시작이네. 맨날 아주 아프다고 난리네 아주. 입덧 좀 한다고 온 집안을 들쑤시는구만. 남편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저 역시 숨이 탁 막혔습니다. 엄마, 지금 스피커폰이에요. 어? 어머나, 그래? 다 들렸어요. 아니,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고, 그럼 어떤 뜻으로 한 말인데요? 남편 목소리가 제가 알던 그 다정한 톤이 아니었어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소연이한테 항상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아이고, 뭐 그게 대단한 말이라고. 엄마, 오늘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순간 스피커 너머에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거짓보다 더 큰 대답 같았습니다. 병원부터 가볼게요. 그리고 엄마,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에서 피 검사를 하고 수액을 맞으며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저혈당에 탈수까지 왔어요. 거의 버티고 있는 수준입니다. 네? 식사를 거의 못 하셨나 봐요. 체중도 많이 빠졌고요. 임신부가 이렇게까지 체력이 떨어지면 산모도 아이도 산모도 아기도 둘 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여보, 왜 말을 안 했어? 전 그제야 겨우 입을 열 수 있었어요. 무서웠어. 뭐가? 내가 시어머니 욕하는 사람 될까 봐.
우리 둘 사이에 벽이 생길까 봐. 그러다 남편이 말했어요. 이제 그럴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직접 들었어.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병원 천장 불빛이 흐릿해지면서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생겼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날 밤, 남편은 거의 한숨도 자지 못한 것 같았어요. 침대 머리맡에 앉아서 제 얼굴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여보, 응? 솔직하게 말해줘. 그 말투가 너무 진지해서 저도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엄마가 너한테 그동안 뭐라고 했어?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말투가 좀 세신 줄 알았어. 말투? 입덧 좀 한다고 유난 떤다고 사람 구실 못한다고 입덧할 때 토하는 걸 즐겨보라 그러셨거든.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말 그렇게 말했어? 처음엔 농담인가 싶었는데 고등어 굽고 청국장 끓이고 창문 닫고 내가 화장실 들어가면은 꼭 문 앞에서 한마디씩 하셨어. 뭐라고? 따져 묻는 소리에 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토하냐고. 임신이 너만 하는 대단한 일이냐고. 너 때문에 우리 준호 인생 망가지겠다고. 말을 하면 할수록 그동안 참고 눌렀던 감정들이 함께 쏟아져 나왔어요. 눈물도 같이요. 나 진짜 노력했어.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 한 숟갈이라도 먹으려고 했었고, 집안일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어. 근데 점점 내가 나쁜 사람 같아졌어. 게으르고 약하고 엄살 심한 사람처럼.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잘못한 사람은 우리 엄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풀어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래, 이 말을 듣고 싶었어. 이 한마디가 필요했어. 다음 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일부러 스피커, 엄마, 왜 아들? 어제는 갑자기 끊고, 엄마 걱정했잖아. 엄마가 걱정한 건 서연이가 아니라 체면이겠지요. 뭐라고? 남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안에는 칼날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서연이한테 했던 말들 다 들었어요. 입덧은 꾀병이다 토하는 걸 즐겨봐라. 임신이 대단한 일이냐. 그건 그냥 엄마가 입이 험해서. 그리고 냄새나는 음식 일부러 계속 해오고 창문 닫고 토하면 문 앞에서 비아냥거리고. 아니야, 그건 서연이가 오해를. 이 모든 걸 한 사람이 누군지 엄마도 알죠?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했다. 어쩌라고. 요즘 며느리들 너무 약해 빠졌어. 임신했다고 공주 대접 받으려고만 하지. 시댁 일은 하나도 안 하잖아. 엄마, 왜? 서연이는 내 아내야. 그리고 우리 아이의 엄마야. 엄마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야. 잠시 뜸을 들이더니 남편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당분간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뭐? 그리고 서연이한테 전화도 하지 마세요. 문자도 카톡도 그 어떤 연락도요. 준호야,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며느리 편을 들어? 그건 편을 가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옳고 누가 잘못했는지의 문제죠. 엄마가 뭐라고 그렇게 잘못했는데? 엄마가 뭐가 그렇게 잘못인데? 임신한 며느리를 괴롭힌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못이죠. 엄마가 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서연이를 여기까지 몰아간 거예요. 탈수, 저혈당, 조기까지. 잠시 아주 짧은 정적. 그 정적 뒤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래, 너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으면 엄마하고 인연 끊자. 인연 끊자고 먼저 말한 건 엄마예요. 하지만 그 전에
엄마, 우리 인생에서 당분간 나가주세요. 뭐? 아이 낳을 때까지 우리 쪽에서 연락 안 할게요. 엄마도 하지 마세요. 준호야! 끊을게요. 전화가 끊기는 소리가 제 귀에는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제 옆에서 누워서 말했어요. 이제 우리 둘만 생각하자. 엄마는 나중 문제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 초인종은 한동안 울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연락이 끊기고 나서도 몸에 남은 상처가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입덧은 여전히 심했고 한 번 무너진 체력은 좀처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 가벼워진 덕분인지 예전처럼 미쳐버릴 것 같은 절망감은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임신 32주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임신 32주가 되었을 아직 출산 예정일까지는 한참 남아 있었죠. 그날은 유난히 배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배뭉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간격이 규칙적으로 좁아졌습니다. 설마 지금 진통이 오는 건 아니겠지? 저녁 무렵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어요.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려서 물컵도 제대로 못 잡겠더라고요. 여보, 왜 또 배 뭉쳐? 응, 근데 이번엔 좀 이상해. 규칙적으로 아파. 남편이 핸드폰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간격이 얼마나 돼? 5분 정도 되는 것 같아. 안 되겠다. 바로 병원 가자.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 선생님이 급히 진찰을 했어요. 자궁수축이 규칙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조기 진통이에요. 네? 다행히 지금은 막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와 피로가 계속되면 출산 예정일보다 훨씬 일찍 아이가 나올 수 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입원해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최대한 움직이지 말고 마음도 몸도 편안하게 두는 게 중요해요. 입원실로 옮겨진 후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입원실로 옮겨진 후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조금만 더 웃어서 넘겼으면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까? 그때 남편이 제 옆에 앉아서 말했어요. 여보, 응? 또 네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 어떻게 알았어? 얼굴에 다 써있어.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네가 약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너무 심하게 선을 넘었기 때문이야. 넌 정말 잘 버틴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래, 나 잘 버텼지. 매일 토하면서도 욕을 들으면서도 애를 지키려고 버텼지. 병원에서 열흘 정도 입원 치료를 받고 다행히 조기 진통은 조금 가라앉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퇴원하며 강조했습니다. 집에서도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특히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주변에서 신경 많이 써줘야 합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선생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있지, 여보? 응? 엄마가 병원에 와도 될까?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어요. 진심으로 사과하러 오신다면 듣긴 들을게. 근데 또다시 변명하거나 내 탓하려고 온 거면 보고 싶지 않아.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그 선은 내가 지킬게. 그리고 얼마 후 예정일을 일주일 앞두고 우리 딸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진통은 길었고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끝까지 버텼어요. 마지막으로 숨을 몰아쉬고 힘을 줬을 때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지금까지 버텨온 모든 시간이 한 번의 눈물로 터져 나왔어요.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제 품에 작은 아이를 안겨줬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 오므라든 눈, 조그마한 입. 그래, 너였구나.
엄마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애가 가만히 안고 있는 동안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임신이 무슨 대단한 일이냐? 토하는 걸 즐겨봐. 입도 핑계로 게으르게 사는 거다. 그 말들이 아기 체온에 녹듯이 천천히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출산하고 며칠 뒤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가 병원에 오고 싶대.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사과하신대? 그렇게 말은 하는데 정확히 어떤 사과인지는 와봐야 할 것 같아. 그럼 한 번만 기회를 줄게. 대신 도중에라도 내가 힘들어 보이면 바로 나가게 해줘. 알겠어. 약속할게. 잠시 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그 문 사이로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수척해진 얼굴, 하지만 여전한 자존심이 눈빛에 남아 있었어요. 서연아, 옆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 앉으세요. 시어머니는 침대 끝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더니 아기를 희끗 보고 제 얼굴을 봤어요. 딸이래? 내 딸이에요. 그래, 딸. 짧게 중얼거리는 그 목소리에는 기쁨과 약간의 실망이 섞여 있는 듯 했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하실 말씀 있다면서요? 시어머니는 손가락을 꼭 쥐었다 폈다 하다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미안하다. 병실안 공기가 순간 멈춘 것 같았어요. 제가 알던 그 사람 입에서 미안하다라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내가 좀 심했어. 말도 세게 했고 네 입덧이 그렇게 심각한 줄 잘 몰랐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니요, 어머니. 모르셨던 게 아니라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으셨겠죠. 시어머니의 입술이 달싹였어요.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엄마, 사과하시는 건 좋지만 지금도 엄마가 조금만 심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우린 똑같이 상처받아요. 시어머니가 제 쪽을 다시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예전 같은 싸늘함 대신 조금은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 인정할게. 내가 너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며느리로만 봤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사람이 내 기준에 맞춰야 하는 사람. 그렇게만 생각했어. 근데 병원에 누워있는 널 보니까 나도 옛날 생각이 나더라. 나도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한테 별소리 다 들었거든. 입덧한다고 유난 떤다 소리 듣고 배 아프다고 하며 까불지 말라 소리 듣고.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되었어요. 이 사람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 상처 주는 말을 똑같이 내려보내고 있었구나. 그래서 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상처받으셨다면 그만큼 끊어줘야 하는 거였는데 그걸 저한테 이어버리셨잖아요. 시어머니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진짜로 미안하다. 진짜로.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용서가 되진 않았어요. 상처는 말 한마디로 지울 수 있을 만큼 얕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사과는 받아들일게요. 대신 다시는 임신한 사람, 아기 가진 사람한테 가볍게 말하지 마세요. 임신이 뭐 대단한 거냐 같은 말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 알겠다. 그날 시어머니는 아기 얼굴을 잠깐 보고 돌아갔어요. 안아보겠냐는 남편의 말에도 다음에 라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죠.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앞으로 정말 변할까? 아니면 잠깐만 조용해질까? 그건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가 뭐라고 하든 제가 저 자신을 의심하지는 않겠다는 것. 이렇게 제 이야기는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닐지 모릅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임신이 대단한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누군가의 입에서 가벼운 농담거리로 오르내릴 일도 아닙니다. 입덧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정도 가지고 유난 떤다가 아니라 어디 아픈 데는 없니? 뭐라도 도와줄까? 그렇게 물어봐줘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겐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이유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나도 저 때 너무 참기만 했나? 후회가 드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 최선을 다해 버텨주셔서 정말 수고하셨어요. 저도 제게 그렇게 말해주고 싶거든요. 여러분의 지나왔던 이야기, 사연 끌림에서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따뜻한 댓글로 같이 이야기 나눠요. 감사합니다.